복습 한 번만 하자. 문제 풀이하기 전에 집중. 복습 한 번만 합시다. 그러니까 도함수에 담겨있는 원래 함수의 정보를 찾기 위한 과정이고요. 도함수에 담겨있는 원래 함수의 정보. 준비 앞에 보여. 커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알려줄 정보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알려줄 게 극대와 극소가 있었는데, 자, 증가와 감소를 보면 증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 함수는 정의가 뭐였지? 증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어떻게 하는지 증가하는 이제 그게 증가 함수였죠. 그래서 x1과 x2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함수값 fx1과 fx2로 대소 비교가 이렇게 되는 게 증가 함수로 있습니다. 그게 증가 함수고, 감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감소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과 상관없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하는 애들이 감소 함수?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감소하는 친구들이 감소 함수라고 불렸었죠. 근데 얘네들의 그래프 모양을 쫙 봤더니 그 기울기들이 어떻더라? 증가 함수는 기울기들이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양수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다,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보고 증가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역으로 감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모두 음수가 나오니까 f'x가 0보다 작은 음수값이라면 이거는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가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기를 이 명제가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역은 성립을 안 한다 했어요. 역은 성립 안 한다 했어. 왜? 0이 될 수도 있어서 0이 되는 대표적인 아이가 3차함수 y는 x제곱. 그 친구가 가운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지만 도함수가 0을 한번 찍어요. 0을 한번 찍으니까 요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역이 성립하게 하려면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다, 그렇다면 역이 성립하게 하려면 f'x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역이 성립하려면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도 어떤 함수가 감소일 때 그거에 대한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지 역이 성립하게 됩니다. 작거나 같다로 가야 0이 성립하게 되고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 자체는 뭐라고 했죠? 극대극소의 정의. 근방에서 제일 큰 거. 그치. 극대극소는 근방에서 제일 큰 거, 근방에서 제일 작은 거라 했어.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로 들어줬던 것들이 불연속 함수들, 이런 애들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고, 그래서 얘는 극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극대가 될 수 있다 했잖아. 요 부분에서 요 점 딱 찍힌 애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얘 극대가 될 수 있다 했고요. 요 점은 극대가 없어요. 극소가 되고 극대는 없는 거였지. 근데 뭐 어찌 됐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애들은 연속 함수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연속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연속 함수를 갖고 극대극소를 정의를 내리면 극대값이 언제 나온다? 연속 함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극소값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이거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나오는 건데, 똑같이 얘도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건데, 극대가 똑같이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건데, 준호야,
미분 가능 함수가 증가 함수래.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커야 돼요. 플러스해야 되죠. 아,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해야 되고요. 감수 함수로 넘어가야 되니까 음수로 넘어가야 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 그럼 반드시 뭘 거쳐? 0을 거치고 그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값이 될 거고요. 반대로 극소는 감소에서 증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f'x가 0은 한번 찍어야 되니까 그 0을 찍는 지점이 극소가 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앞으로 우리는 도함수를 보면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뭘 볼 거라고요? 도함수를 딱 넣어보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는 도함수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을 일단 처음에 딱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체크를 할 거다? 증가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찾아야죠. 부호.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를 계속 따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49, 50, 52, 49, 50, 52, 53, 53 51, 51, 44. 44 45 있잖아요. 음. 한 별씩 0보다 작거나 더 맞죠? 판별식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왔으면 44보다 겁니다. fx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하고 x가 1에서 3 사이일 때 감소한대요. 그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x가 1에서 3 사이일 때 증가, x가 1과 3 사이일 때 감소. 현재나 증가한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불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해요.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한다.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하게는. 감소한다는 얘기.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0이야. 0이야. 요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도함수 구하면 되지. f 프라임 x가 4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을 텐데 1 이하 3 이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과 3 안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되니까 2차 함수가 x절편이 1과 3이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a 값과 b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안 되는 분사 40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가 1과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여요. 증가하도록 하여.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 용주야, fx가 증가한다.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크다가 되어라. 정확하게 크거나 같다. 그러면요,
fx가 지금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래요. 어제 1과 2 사이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래요. 집중 1과 2 사이에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 문제. 분명 2분으로 시작했는데 표준형으로 2차 분식 문제가 나왔죠. 2차 분식 문제. 여러분 2차 분식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맞아요. 2차 분식은요 전부 다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지금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똑같이 양변에 y는을 붙여요. 양변에 y는을 붙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0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지? x축.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가 이 부등식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 부등식을 그대로 해석하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언제부터 높니라고 묻는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얘가 이 f 프라임 x 그래프가 x와 1과 2 사이에서 양수익을 가요. 1과 2 사이에서 양수익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1과 2 사이에서 양수익을 가요. 조건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조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분식 풀 때는 총 조건을 3개를 따집니다. 조건 3개를 따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차별식에 대한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2차 함수의 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 세 번째 조건은 함수값인데 어디서의 함수값? 경계의 함수값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f 프라임 x가 1과 2 사이에서 양수를 가지려면 얘는 반드시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죠. x축과 교점이 2개 나오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보면 얘는 다행히도 축의 위치를 줬어요. 축의 위치가 어디야? 3분의 1이죠. 축의 위치가 3분의 1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수정이 되겠네. 지금 여기가 3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1과 2가 여기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경계의 함수값이란 1과 2. 지금 경계로 준 게 1과 2잖아. 1과 2에서 함수값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때는 F1과 F2가 0보다 크다예요. F'이 F'과 F'가 0보다 크다. 같아도 되지 않나요? 크거나 같아도 된다. 같아도 된다. 한번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근데 봐봐. 일단 굳이 안 따져도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 굳이 안 따져도 되는 조건. 1번 조건 굳이 따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나요? 이미 그걸 지나고 위로 블록인 함수가 함수값이 양의 값이 단 하나로 나오면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다시 금자 이거 이 말 이해돼? 위로 블록의 2차 함수가 양의 함수값을 단 하나라도 가지면 얘는 반드시 x축과 두 개의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F'A과 F' 중에 누가 더 커요? 1이요. 1이 반드시 더 크죠? 반드시 더 클 테니까 굳이 우리가 얘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될 건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따지면 돼요.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2 딱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8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이 얼마? 8. 답지가 틀렸어요. 그래? 몇 번이야? 답지 2번이요. 갑자기 2번 나와요?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4번. 이건 뭐지? 지금까지 했던 게 똑같이 이거 이러면 50번. 그냥 볼수 있을 것 같아요. 50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요? 봅시다.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x가 구간 마이너스 3,0에서 감소가 돼요.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요.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감소한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로 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그러면요, f'x가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a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3,0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항상 함수값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함수값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추억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문제랑 그냥 똑같아지는 건지 알아요? 얘랑 얘랑 지금 둘 다?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그거 배우는 게 있어요. 2차 부등식 단원에서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 한 번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다. 뭐를 배우냐면 얘들아 일단 우리 처음에 2차 방정식 배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걸 너희가 먼저 배우잖아. 근을 구하는 걸 배운 다음에 이거에 대한 원리가 총 3개가 또록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이론. 근에 대한 이론이 총 3개가 또록 나오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근의 판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의 분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 근의 부호죠. 두 번째로는 근의 부호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근의 분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현아, 근의 판별이 뭐야? 어떤 근을 판별하는 거야?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그 근이 무슨 수인지 구분하는 거야. 실수냐 허수냐 구분하는 게 판별식. 근의 부호는 당연히 얘가 뭐냐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는 거. 근의 분리는 이제 이런 거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뭐 2보다 작을 때 아니면은 뭐 막 2 사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고1 과정 공동수학 1 과정에서 배우는 2차 방식의 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각각이 다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요걸로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 근의 부분은 근의 부분 어떻게 따지면 기억나? 이 근이 양근인지 실근인지 양근인지 음근인지 합이랑 차가 아니 크기랑 맞아요. 그걸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중요한 양수 음수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실수해야 돼, 호수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실수인 걸 깔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 즉 근과 대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풀었습니다. 합의 부호가 어떻다, 곱의 부호가 어떻다.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합과 곱이 둘 다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야. 합은 음수, 곱은 양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과 곱으로 넣어서 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근의 분리가 얘가 요 위에 두 개는요 그냥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오는데 근의 분리는 어디로 가야 나오냐면 2차 부등식 단원으로 가야 나와요. 왜 그러냐? 요 위에 거는 그래프 그려서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숫자 갖고 판별식 쓰고 근각에 적용해갖고 쪼르륵 하면 풀려. 근데 근의 분리부터는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래서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얘를 그래프로.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요.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건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뭐였나요? 기억나요? 2차 방정식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시작은 간단합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일단 그려. 양변에 뭘 붙여? y는 붙이면 돼요. y는 붙여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면 돼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x축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방정식의 실근은 5와 똑같은 거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반복으로 계속 합시다. 방정식의 실근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들의 x좌표가 같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두 교점이 모두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바뀝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조건을 몇 개를 따진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3개를 따져요. 이래놓고 3개를 따집니다. 3개를. 첫 번째로는 판별식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의 위치, 세 번째로는 경계의 함수값을 따져요. 자, 일단 두 근이 1보다 크다. 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정훈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될까? 커요. 진짜 아니요. 두 근에 서로 다름이란 말이 있어요. 네, 크다. 서로 다른. 내가 지금 서로는 안 썼는데 그냥 두 근이가 있는데 그러면 같을 수도 있어갖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돼요. 교점이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x축과의 교점. 두 번째로는 경고야. 축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이 축은 항상 요 경계를 갖고 따지면 돼요. 요 경계를 갖고 따졌을 때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축이 1보다 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준호야. 경계 함수값이나
1에서의 함수값이거든. 1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처음에 딱 배우게 되면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론들이 쭉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 쭉세 가지 나오는데 그게 각각 판별, 부호, 분리 이렇게 가요. 근의 판별은 근의 공식을 배우자마자 바로 씁니다. 판별식만 딱 추려내갖고 얘가 양수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고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2차 방정식이 양수근을 갖냐 음수근을 갖냐 양근이냐 음근이냐 따지는 건데 그거는 그 바로 다음 단계 근과 대소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버려요. 근과 대소의 관계를 통해서 합이 플러스냐 합과 곱이 플러스다 뭐 합과 곱이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수 음수를 구분합니다. 근데 그래놓고 마지막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뭐 두 근이 2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가는 게 근의 분리인데 얘만큼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2차 분식 가서야 나옵니다.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 2차 분식 가서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방정식을 그럼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방정식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자체는 그냥 양변에다가 y는 붙여놓은 다음에 각각 그래프를 그려주고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 간의 교점의 x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교점이 1보다 큰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의 분리를 할 때 성현아 근의 분리를 할 때는 조건을 몇 개를 따진다? 세 개를 따집니다. 각각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따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50번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50번으로 넘어오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3과 0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길 원해요. 나는. 그러면 요 2차 얘를 f'x를 그렸더니 이게 또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나왔어요. 얘가 마이너스 3,0에서 음의 값을 갖길 바란대. 그 얘기는 사실 이거 무슨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두 근 사이에 요 녀석의 그러니까 f'x는 0의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과 0이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들어있을 조건. 요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얘는. 이해돼요? 마이너스 3과 0에서 음의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이 x축과 만나는 요 교점이 마이너스 3과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교점이 뭐라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그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아서 얘가 얘랑 같은 문제입니다. 얘가 얘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분이지만 공통수학 원에서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따져야 될 조건은 몇 개? 따져야 될 조건은 3개. 현재랑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조건 뭐라고요? 그 판별식. 판별식이 얘는 어떻게 될까? 판별식 얘는 0 반드시 0보다 커야겠죠. 교점이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두 번째로 축의 위치인데 축 위치가 어떻게 되니? 줬어. 감독대로 축 위치가 위치 마이너스 2네요. 아 그러니까 요거 문제를 그래프를 좀 수정하면 마이너스 3에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지금 2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경계의 함수값 즉 f 마이너스 3과 f 0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죠. 정확하게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용주야 둘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이야? 누가 더 큰 값이야? 0 여기도 크지 않아? 지금 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축일 때가 함수의 최소값이 나오고 얘는 한 칸 떨어지지만 얘는 두 칸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겠지? 여기 좀 더
큰 얘만 따져주면 우리는 되겠죠. 더 큰 얘가 음수가 나오면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오면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굳이 F 마이너스 따질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준호야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 이차 함수가 음의 함수값을 하나라도 가지면 x축과의 교점은 반드시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3번만 따지면 굳이 1번을 따질 필요가 없다. 굳이 1번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쟤를 풀어내면 f 프라임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정수의 시대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